네, 안녕하세요. MBS 꿈과 목표 그리고 6년 크라운 강의를 맡은 아메이 에메랄드 이수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결혼 전에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였었고요. 결혼하고 나서 이제 전업주부로 있을 때 아메이 이제 친환경 유기농 세제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세제면 평생 죽을 때까지 써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제품을 쓰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10년 이상 제품을 썼을 때 옆에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저희 고모가 아메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고모가 하시니까 또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품을 이것저것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브랜드 체인지가 됐고요. 그러면서 캐시백도 받고 그러면서 이렇게 알아보면서 정말 재밌겠다 생각하면서 지금 즐겁게 아메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제가 꿈이라는 목표라는 이제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꿈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요즘에는 꿈 하면 초등학생서부터 누구나가 꿈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 어렸을 때는 꿈 하면 이게 정말 꿈꿀 때 꾸는 꿈이지 이게 너 꿈이 뭐야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꿈하면 잠자면 꿈을 꾸지만 노력하면 꿈을 이룬다라는 이런 게 뭐 미인들은 뭐 하겠지만 그러게 내가 특별하게 뭐를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던 꿈이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꿈을 이렇게 위인들은 뭔가 이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알버트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천재학자로 다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단하죠. 근데 저희 평범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위인분들은 최초로 막 비행기도 만들어내요. 남들은 뭐 비행기 상상도 안 하고 새가 나나보다 하는데 이렇게 비행기도 만들어내고요. 또 마틴 루터 킹은 인종차별에 대해서 백인과 흑인이 손잡고 친구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면서 이분의 신념이 생각에 대한 믿음으로 가면서 꿈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인종차별의 문제가 해결이 됐죠. 그래서 이 꿈을 이룬다는 게 이렇게 위인들은 이렇게 해가지만 평범한 나는 그냥 꿈이 잠잘 때 꾸는 꿈이고 환상인데 그리고 뭐 동화 속에 나오는 뭐 피터팬 그리고 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런 그런 환상적인 세계들만 생각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어렸을 때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는 뭐가 될 거니? 그리고 그 학교에서 또 장래희망을 항상 적어서 내라고 그래요. 그러면 참 난감해요. 왜냐면은 제가 살면서 접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살림하는 우리 엄마, 직장 다니는 아빠, 동네를 나가면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 아프면 병원에 가고 간호사 또 만나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 그리고 교회 다니니까 또 목사님 저도 이렇게 만나기 때문에 뭐 직업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 거지. 근데 늘 만나는 이런 직업들이 제가 딱히 하고 싶다 이런 직업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직업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음에 뭔가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직업을 정해줘야 됐는데 그 직업이 너무 어렵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는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부모님들께 얘기 듣는 게 공부 잘해라. 왜냐면 공부 잘하면 의사가 돼서 그쵸 돈도 많이 벌고 그 좋은 일도 하면서 원하는 삶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게 공식이었거든요. 근데 딱히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그냥 근면 성실하게 개근상 받으면서 그냥 어느 정도 뒤처지지 않게 공부하고 바르고 착하게 살아가는 게 저에게는 인생이 다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면서 제가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하게 됐는데 아까 이런 직업이 이렇다 하게 제가 정해진 게 없는데 직업을 정해야 되는데 이제 직업은 둘째치고 제가 전공을 정해야 되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학교 다닐 때 그냥 좀 그림을 그려서 뭐 이렇게 대표로다가 두세 명 뽑힐 때 뽑혀가지고 학교 대표로 나가서 이렇게 그림도 그려본 적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조금 그림을 그리는데 좀 재능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하는데 미대 갈 생각은 안 했고요. 그런 또 저기 여유도 아니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보다 보니까는 종합예술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종합예술이라고 딱 나오니까 내가 이과를 가야 되나 보다. 뭔가 미술이라고 좀 관련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과를 가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건축과를 들어가면서 전공에 들어가면서 제가
이과를 나와야 되는지 내가 계속 버텨야 되는 건지 고민을 하면서 제가 졸업을 하고 졸업할 때는 제가 그 인테리어 쪽으로 제가 진로를 정하면서 그쪽에서 제가 이제 직업을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어떤 희망이 있었냐면 직장을 다니게 되면 월급을 받아가지고 제가 신앙생활 하니까 11조도 하고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적금도 들고 내가 원하는 거 사고 아무튼 여유롭게 친구들하고 재밌게 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들어가서 월급을 받는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11조는 했는데 11조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뭐 이렇게까지 받으셔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11조를 했어요. 아, 너무 웃기죠? 그래서 11조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드리려고 보니까 그렇게 이게 크더라고요. 보니까 10분의 1인데 부모님께 용돈은 드릴 저기 여건이 안 됐고요. 그래서 좀 더 나아지면 드려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 먹고 살기도 바빴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뭘 경험하냐면 제가 많은 월급을 버는 게 아닌데요. 막 주말에도 나가고 막 야근이며 막 이렇게 막 너무너무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쇼핑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많이 버는 것도 아닌데 백화점에 갈 시간도 없는 걸 보면서 아니 어떻게 내가 돈 쓸 시간도 없고 이게 뭘까? 그리고서는 제가 그 생각을 합니다. 아니 부자들은 여유롭게 시간 뭐 놀러도 다니고 막 이렇게 여유롭게 돈 쓸 시간도 있고 막 이러는데 이게 어느 세월에 이렇게 되는 거지라고 하면서 몇 개월 다니면서 뭔가 조금 제가 현실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결혼과 동시에 이제 집에 있으면서 또 이렇게 시대의 어른들하고 남편이 또 동갑이고 여유롭지 않다 보니까 시댁에서 저희가 얹혀 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갑자기 보통은 며느리가 일을 하고 이제 시어머니가 일을 봐주시고 막 이러시는데 저희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갑자기 모든 살림이 저한테 오면서 제가 살림을 하는데 제가 왜 대학을 나왔는지 제가 온 식구 막 이렇게 시동생이면 모든 것들을 제가 다 빨래며 몸에 다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걸 남편을 바꿔야 되나 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렇게 어, 이렇게 사는 건가? 이렇게 뭔가 뭐를 그냥 어리니까 이제 그렇게 살면서 제가 결혼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뭘 느끼냐면 애 키우느냐고 바쁜데 시간도 없는데 돈도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직장 다닐 때는 아니 돈 쓸 시간이 없었는데 집에 있어도 돈 쓸 시간도 없고 시간도 없고 이상하다. 인생이 이런 거면 내가 이제 막 이제 아이들도 키우고 뭐 하면서 세월이 이제 결혼 생활도 10년 지나가면서 이렇게 40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렇게 시간과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 안 맞으면 어떻게 살아가지? 그럼 도대체 부자는 부자 부모를 만나야 되는 거네? 그럼 우리 아이들은 부자가 될 수가 그런 걸 제가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남편 얼굴 갖고는 안 되겠다. 뭔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진짜 하는데 제가 아메이 이제 고모로부터 아메이를 만나게 되고 그 스폰서가 저한테 당신의 꿈은 뭡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데요. 지금은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 당시엔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한 대 제 머리를 한 대 때리는 듯한 그리고 어떻게 감히 꿈을 얘기해 막 이러면서 아니 제가 솔직히 나이 40을 바라보는 제 나이가 직업을 정할 나이가 아니잖아. 그쵸? 그리고 그 나이에 뭔가 특별하게 대기업의 이건희 회장님처럼 뭔가 이룰 나이도 아니잖아요. 이분이 뭔 생각으로 나한테 이런 걸 물어보지? 하는데 그래도 그 질문에 제 머리가 막 돌아가더라고요. 내 꿈이 뭐였지라고 하면서 그래서 대답은 안 하고 멍하니 있었지만 머릿속에서 막 생각해낸 게 뭔지 아세요? 애들 건강한 게 꿈이더라고요, 제가.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가 아가씨 때 제가 그 꿈이 애들 건강하게 제 꿈이 아니었거든요. 분명히 제가 자유롭게 막 여행도 다니고 막 여기저기 아무튼 그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제 꿈이었는데 결혼 생활하면서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를 보면서 좀 이렇게 갑갑하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구나. 황당했다. 근데 부자가 그러려면 꿈을 이루려면 부자로 살아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인물들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다 부자세요. 부자 대열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부자가 되려고 그러면 부자 부모를 만나야 된대요. 빌 게이츠가 제 아빠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금수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부자 부모를 못 만났다면 부자 배우자를 만나야 된대요. 그렇죠. 어, 아마존의 네, 회장님이 남편이라면 근데 다 이게 보니까 부모님도 남편도 다 이미 정해졌어요. 그러려면 딱 하나 남은 게 있대요.
내가 부자가 돼야 된대요. 이게 아닌데? 이게 날아갔네요. 네. 내가 부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이 나이에 무슨 부자를 꿈꾸며 그리고 나로 인해서 뭔가 또 다른 일이 생길 거를 상상도 못 하는데 이제 저밖에 믿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정말 지금부터라도 내가 큰 게 아니지만 작은 뭔가를 내가 해야겠다라고 제가 결심을 합니다. 그러려면 제가 일을 해야겠죠.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이게 그림이에요. 어느 누구의 그림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음, 이게 잠깐 섞였죠? 네. 지금 이 그림은요, 요게 13살 소년이 그린 그림이에요. 아버지가 미술 교사였고요. 어릴 때부터 좀 소질이 있어가지고 그림을 가르쳤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13살에 모든 거를 마스터를 다 끝냈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굉장했었다 그러더라고요. 이 13살 그림처럼 보이나요? 아니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미술 선생님이었는데 아들의 이 그림 실력을 보고 그냥 붓을 내려놨대요. 그 정도로 대단했는데 누굴까요? 아시겠죠? 네, 이게 피카소예요. 네, 대단하죠. 네, 피카소의 작품입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이게 누구의 그림일까요? 네, 이제 아시겠죠? 네, 고흐의 또 자화상이에요. 이렇게 두 화가를 한번 볼게요. 피카소와 고흐 한번 볼게요. 이 두 분은요 천재적인 화가예요. 두 분 다. 어떻게 보면은 피카소보다도 고흐가 더 천재적이라고 인정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피카소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한테 철저하게 이 미술 교육을 받고 그리고 또 아주 오래 사셨잖아요. 그래서 작품 활동도 완성히 하고 하면서 천재성과 부와 명예 모든 것들을 다 갖고 계신 화가예요. 근데 고흐 같은 경우는 그런 본인의 재능이나 이런 걸 모르고 본인의 재능을 알게 되게 27살에 알게 되면서 작품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환경도 열악했기 때문에 동생의 도움을 통해서 했고 그리고 그 프랑스로 가기 전에 그 네덜란드에서 이런 화가 생활을 할 때는요. 작품의 이런 그 작품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우울하고 정말 이렇게 남들이 듣기에도 정말 이렇게 좀 어둡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참 우울했다 그래요. 그리고서는 10년 동안 작품 생활을 하고 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자, 이 두 분은요 천재적인 작가고 그리고서는 고흐 같은 경우는 살아생전에 그렇게 많은 작품 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딱 한 점을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후대에 정말 유명해진 케이스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당연히 첫 번째 피카소죠. 예, 참 꿈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천재성도 있고 꿈을 꾸지만 그 꿈이 내가 죽고 나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내가 살아생전에 내가 그 꿈을 이뤄가면서 살 수 있다면 그게 더 멋지지 않을까요? 저희들은 이런 삶을 꿈꾸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들은 이렇게 천재성이 있는 게 아니고 평범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지금 예전에는 웰빙, 좋은 것들, 건강 이런 것들을 찾았고 좀 더 좋은 삶 이런 것들 힐링을 찾았고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욜로라고 그래서 또 제가 그건 알려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소확행 시대라 그랬는데 자 욜로는 여기 보면은 내 인생은 단 하나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욜로하고 소확행의 한번 요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욜로 같은 경우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그래서 미래를 보고 살아가지 않고요. 지금 현재를 바라보면서 우리 그러잖아요. 가슴 떨릴 때 여행 가야지 다리 떨릴 때 여행 가면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걸 너무 빨리 깨달아가지고 뭐 이렇게 돈 모으고 이런 데 신경 안 쓰고 지금부터 즐깁니다. 예. 그래서 뭐 집장만 보보다 차부터 장만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소비 특별함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소확행 시대라 그러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행복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만약에 이 안에 많은 분들이 특별한 재능이 있고 그렇다면 그 재능을 갖고 본인들의 꿈을 펼쳐가시기도 되지만
저처럼 40이 다 된 나이에 직업을 정할 수도 없고 뭔가 할 수도 없는데 안에 꿈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앞으로의 삶을 하루하루 좀 더 나은 삶으로 만들어가고 싶은 거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싶은 저에게 이런 꿈이 있었는데 제가 한번 그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버킷리스트 항목을 한번 찾아봤어요. 많은 분들이 옛날에는 특별한 분들만 갖고 있었지만 요즘 많은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부터 이게 조금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70% 이상이 여행이에요. 그리고 나서 부모님께 효도하기, 그 다음이 자기 개발, 그 다음이 결혼과 집장만, 그 다음이 보니까 저기 뭐야, 뭐 교육, 그리고 노후예요. 이렇게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평범한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자유로운 여행, 어디나 갈 수 있는 세상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저희가 가까운 것만 보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대자연을 저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런 여행의 자유를 저희가 누려야 되고요. 그리고 건강함을 기본으로 가족이 화목하게 잘 살아가면 좋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삶, 그리고 멋진 차, 좋은 집, 그리고 친구들과 좋은 시간, 소중한 추억들, 그리고 아이들 교육과 유학, 그리고 자기 개발. 그래서 배움을 끝없이 배울 수 있는 내가 성장하는 일. 근데 그런 일들이 다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돈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크든 작든 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꿈을 한번 하고 싶은 것이 내가 뭐였는지, 아까 버킷리스트 평균 나왔지만 나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였는지, 가고 싶은 곳이 어디였는지, 갖고 싶은 것은 뭐였는지, 되고 싶은 사람은 뭔지를 한번 내가 그걸 적어보고, 그리고 그런 사진들을 찾아서 한번 붙여보고 매일 그걸 볼 수 있는, 그래서 생생하게 내 꿈을 내가 항상 현실되는 쳐다보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메이를 만나서 꿈이라는 것을, 정말 잠잘 때 꾸는 꿈과 환상을 정말 드림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드림이 작은 것에서 점점 커져가고 저렇게 밝게 빛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드림스 컴트루, 저희가 2002년 월드컵을 기점으로 정말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언제? 그 꿈을 언제 이루실 건가요? 네, 꿈은 이뤄진다고 저희가 많이 보고 하지만 언제 이룰 건지에 대해서는 정말 퀘스천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해마다 보면은 이렇게 소망을 다 하늘로 위로 올리죠. 그리고 기도하고 뭐하고 하지만 그런 것들, 꿈들이 저희가 바램만 있다라면은 소망이에요. 그리고 붙이고 가만히만 있다라면은 정말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꿈을 언제 이룰 건지라고 딱 하게 되면 꿈에다가 시간을 정해버리잖아. 기간을 정해버리면 목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꿈을 언제까지 내가 해서 이걸 이뤄낼 건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단순한 욕망으로 머물다 사라지는 꿈이 돼서는 안 된다. 원하는 것이 현실에서 펼쳐지지 않고 상상 속에서만 머물고 있는 꿈이라면 꿈을 목표로 변화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꿈과 목표의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 꿈은 자기 안에서만 머물지만 목표는 외부로 투영이 된다. 꿈의 천적은 유혹이지만 목표의 천적은 두려움이다. 꿈은 항상 내가 돌봐야 하지만 목표는 어느 순간 나를 돌보게 된다. 맞는 말이죠. 예, 왜냐면은 정말 내가 뭔가를 행동하고 하기 때문에 그 행동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요. 꿈은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지만 목표는 제각각에 다르다. 어쩜 이렇게 맞는지. 꿈을 위해 목숨을 걸지 않지만 목표를 위해서는 목숨도 바친다는 거죠. 꿈을 잃은 사람은 저희가 부러워합니다. 근데 목표를 잃은 사람은 존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막연하게 멀리서 바라보는 거랑 옆에서 누군가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되면 존경이 가죠. 좀 전에 오학성 뉴다이아몬드 사장님께서 오해을 해주셨잖아요. 존경스럽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게 정말 영광입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저희가 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상상을 통해 내가 실제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효과를 얻는 것이라 했는데요.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각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각화해서 내가 그걸 봐야 되지만 보고 있는 것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만약에 선생님이 될 거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선생님이 되기 위한 그런 어떤 뭐 성적이나 뭐 이렇게 기본을 하지만 앞으로 내가 어떤 선생님이 될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보일 건지 그런 자세며 모양이며 이런 것까지도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뻐지고 싶다라든가 할 때 아니면은 뭐 수영을 배운다고 할 때 멋진 수영 선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수영을 하는 거랑 그냥 아이들 장난치듯이 수영을 하는 거를 생각하는 거랑 저희가 상상하는 게 다르듯이 저희가 상상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정말 꼭 상상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그게 실제적으로 내가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의 모습을 끌어서 지금 현재 내가 된 것처럼 내가 지금부터 행동한다면 그거는 현실이 더 빨리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 뇌를 착각하게 만든다 그랬는데요. 이 실험이 아주 단적인 예가 어떤 게 있냐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손을 한번 이렇게 올려보래요.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손을 이렇게 한번 위로 올려보시고요. 손을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그냥 손이잖아요. 근데 이 위에 레몬이 올라가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무 생각을 안 했을 때랑 손이구나 하고 했을 때랑 여기에 레몬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요. 우리들 모르게 여기 침이 생겨요. 예. 그게 뭐냐면 저희가 그 정도로 지금 훈련이 돼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저희가 생활을 하면서 레몬을 먹으면 시다라는 것도 알고 그러기 때문에 레몬을 먹으면서 저희가 침이 나왔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뇌는 지금 레몬은 없지만 그 레몬이라는 걸 생각만 해도요. 이런 그 신맛에 느끼면서 이 침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벌써 저희가 뇌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거짓말 하시는 분들이 자기를 정말 잘 속인다고.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저희가 좋은 쪽으로 그래서 그렇잖아. 아이들 혼낼 때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막 이렇게 혼내는 것보다 아유 앞으로 다이아몬드가 될 놈 뭐 이렇게 얘기하래요. 그러면은 걔가 다이아몬드가 됐나 뭐 이렇게 해서 좋은 말로 다 혼내주고 넌 어쩜 그렇게 예쁘니 하는 짓마다 다 예쁘니 하고 얘기했을 때 정말 선한 영향으로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뇌는 내가 한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저희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의 그 시각화로 보는 것과 저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뭐든지 다 상상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빈곤한 사람들은 목표관념이 없대요. 그리고 서민층은 열심히 사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나 열심히 살아. 늘 바쁘잖아요. 솔직히 저희 보면 누구나가 다 바빠요. 그러니까 전화해서 어떤 일을 다 바쁜데 뭐 때문에 바쁜지는 다 다르죠. 열심히 사는 것이 목표고 중산층은 목표를 세웠는데 계속 이랬다 저랬다 바뀌고 하는 거죠. 이게 목표였다가 또 잊어버렸다가 또 새로운 목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중상위층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목표가 있대요. 확실한 목표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상류층 근로순 구체적 그러니까 상류층 이 꿈을 이룬 사람들은요 글로 구체적으로 목표를 다 써놨대요. 자기가 보게끔. 근데 이건 실제로 상류층만 그런 게 아니고 하버드대 그 학생들을 놓고도 실제로 한 사례예요. 하버드대를 나왔다 해서 누구나 성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대에서도 졸업하고 역추적해가지고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않은 사람들 역추적했을 때 성공한 사람들의 상위층들은 다 자기들이 명확하게 다 적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까 마음속에 다 목표를 갖고 움직였다고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똑똑하거나 상위층은 아니지만 저희 스스로가 지금부터 저희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한번 적어보는 거죠. 그래서 적어보고 붙여보고 하면서 내가 늘 그것을 갈망할 수 있게끔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 기준이 있습니다. 목표를 설정할 때는 구체적이어야 돼요. 아까 단적으로 한번 다이어트를 말씀드려보면 내가 살 빼는 게 난 꿈이야 목표야 하는데 살 빼는 게 목표가 될 수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목표는 꿈에다가 플러스 기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구체적이어야 되죠. 그러면은 살을 뺄 건데 내가 그러면은 다이어트는 꿈이죠. 그럼 목표는 기간인데 언제까지 살을 뺄 건지, 내가 한 달 만에 뺄 건지, 세 달 만에 뺄 건지, 1년 만에 뺄 건지 그런 기간이 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달성한 건지도 다이어트도 정해놓고 측정이 가능한 목표인지 측정이 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 실천 지향적인 목표인지 확인하시고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인지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를 체크하시면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원하는 꿈에다가 기간을 정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혼자 한번 해보시고요. 이거를 내가 제대로 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스폰서니까 한번 이거를 같이 앉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마 내 꿈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해지고 좀 더 꿈도 이렇게 다가가는구나 하면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가 이렇게 꿈을 이뤄가고 목표를 이뤄가는데요. 첫 번째 미션, 왜라는 사명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저희가 왜 태어났는지. 그쵸? 저 같은 경우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이게 꿈이었어요. 왜 인간답게 살고 싶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 시간도 좀 여유로웠고 돈도 좀 여유로워서 좀 뭔가 원하는 거를 뭐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왜냐면 내가 10만 원 드릴 건지 20만 원 드릴 건지 50만 원 드릴 건지 고민 안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10만 원 드릴까? 좀 이번 달은 어려운데 5만 원으로 줄일까? 이런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고민을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해야 되는 사명이 뭔지 왜라는 거를 알고 나면 비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희 꿈들이 명확하게 내가 자유롭게 살기 원하는구나. 그러려고 그러면 내가 뭐 이렇게 여행도 가야 되고 아까 부모님께 효도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구나. 그러다 보면 돈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그 돈을 언제까지 내가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거지? 이런 기간까지도 저희가 정해야 되는데 제가 아메를 만나기 전에는 그런 게 막연하게만 이제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1년에 11조 1억 하시는 게 꿈이어서 그 꿈을 이뤄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11조를 1억 하려면 연봉이 어떻게 돼야 돼요? 그쵸, 10억 이상 돼야 되잖아요. 10억은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뭐 한 달에 거의 뭐 1억 가까이 있는 그쵸 수입이 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그런 비전이 있다면 목표를 세우셔야죠. 그러면은 내가 그거를 5년 만에 이룰 건지 10년 만에 이룰 건지 그러면은 내가 10억에 내가 10억의 주인공이 돼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11조를 해야겠다 그러면은 이거를 5년을 잡았다고 가정하면 5년을 잡고요. 그러면은 1년에는 내가 얼마를 벌어야 되지? 적어도 내가 그러면 1억은 벌어야 되지 않나? 뭐 5천만 원은 벌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게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한 달에 얼마 벌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내가 최소한 뭐 그 10억이 하려면은 막 1천만 원 이상을 벌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 지금 당장은 내가 하나도 수입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러면은 이번 달 뭐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걸 목표를 세울까? 아니면 내가 10만 원이라도 벌 수 있는 일을 목표를 세울까? 해서 이렇게 줄여가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은요. 어떤 목표가 쉽게 느껴집니다. 왜냐면은 이게 계단이 높아버리면 저희가 헉헉대면서 이걸 놔야 되나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아까 다이어트를 말씀드렸지만 다이어트 같은 경우도 내가 살을 빼야지 그러려면 식단 조절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아침 식사를 안 먹고 점심 저녁만 먹을까? 그러면 또 점심 저녁 칼로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또 운동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운동을 하는데 하루에 1시간은 해야 되네. 1시간씩 그러면은 내가 헬스클럽에서 가서 할까? 아니면 러닝머신 기계를 사다가 집에서 내가 운동하는 게 좀 더 시간을 좀 줄이니까 그럼 집에다 러닝머신 대여를 해가지고 내가 러닝머신을 사용할까 하게 되잖아요. 근데 러닝머신을 한번 올라가서 1시간을 열심히 했더니 그 다음날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단계 올라갈 수 없게 되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가장 나한테 쉬운 것부터 단계를 낮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꼭 러닝머신에 옷을 다 차려입고 1시간씩 운동한다 그러면 이 내가 지금 살 빼는 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아이 먼저는 러닝머신에 올라가자. 잠옷바람이라도 올라가자. 눈 뜨면 올라가자. 이렇게 먼저 정해버리면 1시간은 아니고 내가 5분을 올라갔다 왔어도 올라갔다 온 거에 대한 제 목표를 제가 달성한 거죠. 이렇게 작은 하루의 목표만이라도 정해놓게 되면 제가 이런 목표를 향해 가는데 정말 쉽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저희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이제 들으시다 보면 하루에 책을 뭐 30분 읽어야 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30분 그러면 하루에 나는 책을 한번 펼쳐보기라도 해보자. 뭐 한 페이지라도 한번 보는 것부터 해보자. 그리고 뭐 한 분을 내가 하루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만나보기라도 하자. 그리고 한 분한테 암의 얘기를 한번 해보기라도 하자. 하다 보면 일주일, 2주일 지나다 보면 좀 익숙해지다 보면 아유 두 사람한테도 한번 만나볼까?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 5사람들 만나볼까?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단계를 올릴 수 있는 스스로의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는 이렇게 아주 작은 것부터 내가 너무 만만해가지고 아유 너무 쉽다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시작의 포인트입니다. 그게 스타트가 돼서 저희가 저 1층이고 63층이고 100층이고 저희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의 성공을 향해서 원하는 꿈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시작이 솔직히 바깥의 일반 인류도 저희가 다 꿈을 이루고 뭐하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시간은 뭐를 통해서 저희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거죠? 마트 바꿔 쓰는 거로, 비누치약 바꿔 쓰는 거로 저희가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솔직히 처음에 그냥 친환경 유기농 제품이기 때문에 고모 도와드리고 그리고 또 저조라고 쓰는 거잖아요. 도와드리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뭐 10,000원 캐시백 받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좋은 제품을 쓰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가격만 저렴하다면. 그랬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 편하게 접근할 수 있었고요. 제품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안에서 이런 미팅 장소에 오면서 창업자인 리치지보스 사장님께서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다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통해서 자본주의도 이 안에서 더불어서 얼마든지 서로가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제가 알게 된 게 뭐가 있냐면 저는 단순히 좋은 제품 쓰기를 원했지만 이렇게 이 안에서 자유로운 삶도 그리고 가족이 건강하고 함께하고 또 다른 가족을 만들고 그리고 보상도 받고 희망이 있다는 걸 이 안에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아메를 통해서 미국의 수많은 백만장자들이 나오면서 정말 이렇게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 또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또 멘토가 되시는 덱스트 예거와 버디 예거를 알게 됐어요. 아, 이분들을 보면서 느낀 게 모르다 성공하신 거죠? 정말 억만장자, 뭐 이렇게 뭐 백만장자, 억만장자 이렇게 되시는데 이분들이 비누치약 갖고 이 일을 하셨거든요.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삼성이 이렇게 정말 컸지만 설탕으로 시작했대요. 그리고 현대가 쌀로 시작했대요. 이게 보니까 생필품으로 이 큰 회사들이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비누치약이 작은 것 같지만 매달 이루어지는 이런 재구매로 인해서 저희가 좋은 제품도 쓰지만 이걸 갖고 뭔가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큰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걸 보면서 아, 나만 좋은 거 쓰는 게 아니고 내가 늘 만나는 주변의 지인들에게 엄마, 동생, 친구한테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줘야겠다. 이렇게 제대로 된 제품을 얘기해 주는 것이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물건 판다고 생각하면 제가 불편해서 못했을 텐데 이게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는 사명감이 생기면서 막 얘기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매니아 소비자를 모았던 경험으로 제가 이런 캐시백을 30만 원 이상 받으니까 아, 50만 원도 받을 수 있겠다. 100만 원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이 되면서 이 아메이 사업이 성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이 안에 플랜이 있어요. 6년 플랜. 6년의 FC 프로젝트라는 플랜이 있는데 FC면은 10억이 넘습니다. 연봉.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1조 1년에 1억 정도 하려면은 1년에 10억 이상 버셔야 된다고.
6년 만에 가능한 플랜이 있어요. 직장 생활에도 플랜이 없고요. 일반 자영업 같은 경우는요. 어느 정도 5년 이상 하고 나면은 정말이지 새로운 일이 생기고 해서 그 일을 버티기가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메이 사업은 내가 비누치약 바꿔 쓰고 이렇게 좋은 제품을 누군가에게 좋은 이런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도와주는 일이 이렇게 저처럼 소비자 모을 수 있게끔 세 분을 도와드렸을 때 1년에 플래티늄이 돼서 연봉 한 4, 5천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세 분을 제가 도와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에메랄드가 돼서 연봉 8천만 원 이상이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세 분을 도와드리면 다이아몬드가 돼서 연봉 1억 5천이 되고 그 다음 해에 또 세 분을 도와드리게 되면 파운더스 스톡이 돼서 연봉 3억 이상. 그 다음에 또 세 분을 도와드리게 되면 파운더스 더블 다이아몬드가 돼서 연봉 6억 이상. 그 다음 해에 또 세 분을 도와드리면 FC가 돼서 연봉 10억 이상이 되는 플랜이 있어요. 대단하지 않나요? 네. 근데 그게 뭐로 시작이 된다고요? 네, 마트 바크 쓰기. 예, 비누치약으로 이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놀랍죠? 네, 정말 이 자리에서 이런 기회를 얻었다는 거는 대단한 축복인 것 같습니다. 저희 스폰서님이 그걸 이뤄가시고요. 아까 좀 전에 강의 들으셨죠? 자, 이 사진이 뭘까요? 예, 최초의 비행기예요. 이 비행기가 108번의 실패 끝에 비행기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당시에 라이트 형제만 비행기를 만든 게 아니고 비행기를 만든 사람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막 이렇게 막 대적하면서 그 과학자들한테 막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해줬는데도요, 다 이렇게 완벽해서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라이트 형제의 이 108번의 실패는 뭐냐면 먼저 시도하고 수정하고 시도하고 수정하면서 이분들의 꿈을 이뤘는데 라이트 형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꿈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면 꿈을 쫓는 바보처럼 보여도 좋다라고 하면서 결혼도 안 하고 비행기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꿈에 모든 것을 걸고 생활했는데요. 저희가 원하는 누구나의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라이트 형제만큼은 아니지만 우리의 소중한 꿈, 정말 그 꿈을 정말 살아가면서 저희가 그 꿈을 이뤄야 되는데 꿈을 크게 가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깨져도 그 조각이 크다고 그래요. 어때요? 그래서 정말 이 안에서 아까 그 6년 크라운 보셨잖아요. 그 프로젝트를 보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은 비누치약을 바꿔 쓰고 마트 바꿔 쓰는 아주 단순 소비자지만 저희가 원하는 꿈을 크게 가지셔서요. 정말 이 꿈에 본인들이 원하는 꿈, 생생한 꿈들의 그 주인공이 되셔서 여러분의 꿈들을 활짝 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